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을철 정읍의 대표 축제인 정읍 전국민속 소싸움대회가 오는 27일부터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옆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정읍 한우고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축산물 시식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0회 정읍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옆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북 정읍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청도와 진주, 의령, 김해, 창원, 창녕, 완주 등 전국 11개 시군의 싸움소 170여 두가 출전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 인근에서 소들의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 대회 등 많은 볼거리가 있사오니 가족, 친지, 친구들과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최고의 싸움소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돼 박진감 넘치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는 총 상금 7,610만 원을 두고 6개 체급별로 대진표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은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산하 양축가가 사육하고 있는 싸움소여야 합니다. 싸움소 개최 심사는 오는 27일부터 오전 12시까지 진행되고 대진표 추첨 후 본대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선전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30일에는 4강 진입전, 31일에는 결승전을 통해 각 체급별 우승 싸움소를 가리게 됩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최근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고 미세먼지 유입량도 많아져 호흡기 질환과 감기 몸살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전국의 보건소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는 데다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면서 호흡기 질환과 감기 몸살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곤란 및 천식, 기관지염, 심장박동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감기와 고열을 동반한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의 경우 하루 평균 40여 명의 환자가 내원하던 것과 비교해 최근에는 60여 명까지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내 내과와 가정의학과, 병의원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단체 인원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결석과 학교, 회사에서는 병가 및 결근으로 인해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속적인 실외활동 탓에 기존 알레르기 천식 환자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도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돼 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 후 청결 관리에 주의해야 하고 감기에 걸리기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백신 소진 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쇄 상구균에 의한 인두염은 10일이 지난 이후에도 치료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심장과 콩팥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인건비 및 가스요금 인상과 승객 감소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군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는 군산여객과 우성여객 두 군데 업체로 55개 노선 총 118대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가스비 상승에 이어 자가용 증가에 따른 버스 이용객 수 감소로 인해 올 들어 지금까지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들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치단체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산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군산 시내버스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이달 인건비와 기름비도 못 낼 형편이다고 경영난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군산시가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관리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업체의 손실과 관련해 추경을 통해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정책공보 담당관실의 업무 중 일부가 타부서와 중복된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맡는 것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정책공보 담당관실이 다른 부서와 중복된 업무를 맡는 등 백화점식 공룡부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특정 분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며 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맡는 것은 결국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책공보 담당관실 예산과 사립학교 지도감독 등의 업무가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조직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시킬 관련 부서를 보강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치게 쉬운 평가, 이른바 물면허 취득으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행 운전면허제도 아래에서는 정신질환자 등이 손쉽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들에 의한 사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건수는 90만 9,208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84만 5,006건인 것과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시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개정 이전 운전면허 취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 절차 간소화 이전 장내 기능 시험 합격률은 약 70%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1년 간소화 이후 합격률이 93%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력을 감추거나 명의를 도용해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건수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812건이 발생하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병력이 의심되는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특히 시력과 색각, 청력, 운동 능력 등의 신체 검사만 할 뿐 정신질환의 유무는 판별할 수 없는 상태며 당사자가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취득하는 부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운전면허 시험은 12월 22일부터 현재 730문항이던 문제은행이 1000문항으로 늘고 평가 항목이 2개였던 장내 시험은 7개로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